네, 그 앤 볼린이 어느 날 제인 시모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펜던트, 그러니까 정확히는 펜던트의 일종인데 그 작은 사진을 낼 수 있는 목걸이인 로켓을 이렇게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촉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동한 거죠. What is that? It's a locket, Your Majesty. 앤이 달려들어가지고 목에 있는 그 로켓을 낚아채서 딱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헨리 8세의 그 작은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도 소극적이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티낸 거예요, 일부러. 근데 좀 대담하긴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 소극적이지 않다니까요. 절대. 자기가 모시는 분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다닌 일부러 거잖아요. 티낸 거예요. 그 왕비 보라고. 네. 여러 가지 이거 추측을 낳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로써 앤은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헨리 8세와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왕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선택까지 했던 헨리 8세로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다가 새로운 여인까지 생겼으니 이제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근데 어쨌든 캐서린을 보낼 때도 뭔가 막 이유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이혼을. 이것도 네. 뭔가 이유를 만들려고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이번에도 앤 볼린과 혼인을 무효시킬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았죠. 근데 아까 두 번째 때 참수였는데? 앤 볼린이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간통죄는 물론이고 근친상간죄까지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에이? 어떻게 이게 되지? Let go! I'm guilty of nothing. 5명의 남자와 간통을 했던 혐의로 런던 탑에 갇혔는데요. 진짜 모욕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앤 볼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앤 볼린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목을 모두 부인했지만 1536년 결국 아들을 못 낳아 누명 쓰고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좀 근데 이게 3년 만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맞죠? 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저 여자를 위해서 종교까지 바꾸고 그 난리를 쳤는데 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사실 그때도 말이 안 됐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죠. 당시 상황을 현대에서도 풍자한 만평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2010년에 뉴요커 잡지에 실린 만평인데요. His Highness is changing his relationship status. 국왕 폐하께서 관계 상태로 바꾸십니다. 관계 상태는 한국말로 좀 어색하지만 relationship status 뭐 페북 같은데 네, single, married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이면 결혼한 상태 아니다. 약간 네, 이런. 네. 페북에서는 그냥 클릭해서 바꾸면 되지만 저 당시에는 이제 사용을 해야 했었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잔인해요. 진짜 희대의 바람둥이네요. 네, 맞아요. 현대에 와서도 헨리 8세의 바람기가 여전히 회자될 정도로 사실은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렇게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인 앤 볼린이 참수되고 앤 볼린이 참수된 바로 그 다음 날 헨리 8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인과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약혼식 네. 올렸어요? 주인공은 바로 앤 볼린의 시녀 제인 시모어였죠. 두 사람은 앤이 죽고 나서 11일 후인 1536년 5월 20일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올렸고 이로써 제인 시모어는 영국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헨리 8세 또 한 번의 결혼식이 치러지는 사이에 한편에서는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광풍이 계속됐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는 토마스 크로멜을 전면에 내세워서 수도원 해상과 토지 몰수에 나섰습니다.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은 1535년부터 부실 수도원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고 1536년에 291개의 수도원 중에 244개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해산된 수도원의 연간 수입이 약 18,000파운드로 현재 가치로 약 130억 정도에 달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헨리 8세의 이런 수도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방식과 국교의 강요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급기야 1536년 북잉글랜드 지방에서 로버트 에스크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는 은총의 순례라는 봉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민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전성기 때 3만 5천 명 정도의 군대가 조직되었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반란군은 요크셔 서부의 한 성에서 1년간 농성하면서 헨리 8세에게 수도원 해산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죠. 헨리가 이런 청원서를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네, 그럴 리가 없겠죠. 1537년 봉기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요. 그들과 관련된 200여 명은 재판도 없이 반역대로 처벌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사지를 결단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기에게 반란하는 자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부여지려 했던 것이죠. 당시 대략 800여 개가 넘는 수도원이 해산되었고요. 이 수도원에 소속된 수도사만 1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수도원 해산과 재산 몰수로 헨리 8세는 다시 한번 왕실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가 애쓰는 사이 그의 결혼 생활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와의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헨리 8세는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 드디어. 네. 드디어 제인 시모어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세 번째 결혼 만에 얻은 에드워드 6세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귀여운데요? 약간. 약간 아들이 벌써 권위가 있는데요. 백성들. 이런 느낌이. 제인 시모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어렵게 낳냐면요. 무려 사흘간이나 혹독한 상고를 치르면서 갖은 고생 끝에 낳았다고 하죠. 결국 이렇게 헨리 8세 왕실의 후계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 사이에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탄생을 했던 것이죠. 그때 헨리 8세가 눈물까지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서 그만큼 조심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매일 에드워드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비눗물로 청소하게 했었고 진짜 항상 옆에 여러 시녀들이 보살피고 있어서 제인도 자기 아들을 원하는 만큼 못 봤대요. 근데 그 정말 헨리 8세가 아들을 위해서 시녀를 열어둔 거 맞아요? 왜 의심? 또 시녀 매니아니까 또. 사실 왕자 태어났을 때 영국 분위기 어땠어요? 완전 약간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런던의 교회마다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울러나오고 또 런던 탑스에서 축포 한 2,000대를 쐈다고 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다른 누구보다 아들의 탄생이 기뻤던 헨리 8세는 궁정 화가인 한스 홀바인에게 가족들의 초상화를 주문합니다. 그럼 완성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그림은 이제 화이트홀 궁전 벽면에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는 보시다시피 4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왼쪽 위쪽에는 상단에는 아버지였던 헨리 7세,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왕비인 요크 엘자베스, 그리고 자신의 왕비인 제인이 있죠. 자, 그런데 혹시 이 그림에서요, 헨리 8세와 다른 인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위풍당당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냄비하고 있잖아요. 스타킹.
위풍당당하다고 느끼신 게 맞는데 다른 인물과는 달리 헨리는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당대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림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까지 얻었으니 자신이 이룬 절대 왕정을 대를 이어 계속할 것을 확신한 헨리 8세의 어떤 기세가 느껴지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당당해졌을 것 같아요. 지금 3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낳은 네. 첫 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초상화를 복사해서 그 영국 그 인근 전역에 다 퍼뜨렸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원래 왕, 여왕 얼굴 몰랐어요, 백성들은. 근데 약간 예외적으로 헨리 8세는 당당하게 그냥 자기 얼굴 막 백성들한테 알려줬죠. 네, 이처럼 헨리 8세는 이런 강력한 왕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왕과 왕실의 위엄을 높이는데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이미 이미지 메이킹 정치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왕가에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들을 낳은 제인 시모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고 만 거죠. 아, 몸이 약하니까. 네, 그 과거에는요 분만 후에 산모가 걸리는 열병인 산옥열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인 시모도 이 산옥열로 쓰러졌고요.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왕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헨리 8세가 제인의 곁을 내내 지켰고 영국 국민들도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지만 결국 제인 시모는 아들을 낳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엄청 짧게 끝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가 아무리 바람둥이였어도 제인 시모어의 죽으면은 너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도 제인 시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충격으로 3년간 결혼도 하지 않았죠. 예, 헨리한테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제일 사랑했나 보다. 결국 이렇게 헨리 8세는 3번의 결혼식으로 한 번의 혼인무효, 한 번의 참수, 한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